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진행할 대비 특강은 그 7급에서 9급 시험 중에서 장문, 통번역, 말하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지난달 대비 특강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듣기랑 독해는 6급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6급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같이 사용하면서 조금 바뀌어진 유형 연습하고 또 단어나 아니면 지문의 양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사실은 장문도 6급과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번역이나 통역, 말하기는 새롭게 신설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말하기나 쓰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제풀이 전략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중국어적인 내공이나 기본 실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상용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리미리 기초를 좀 닦고 통번역이랑 장문 말하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이 대비 특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그 강의에 앞서서 그렇다면 7급에서 9급까지 장문, 통번역, 말하기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넘어갈게요. 2월에 진행이 되었던 대비 특강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7급과 9급에 있는 모든 그 시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비 특강을 중심으로 설명할 장문과 번역, 말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HSK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통역이랑 번역을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험 시간이 번역까지는 지필 시험으로 오전에 끝나고요. 그리고 통역부터는 말하기 시험으로 오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장문, 번역, 말하기로 좀 유형을 바꿔서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영역이랑은 똑같죠. 제가 이제 순서만 바꿔놓은 거라서 그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문은 첫 번째는 표를 보고 분석을 해서 쓰는 그런 영역이에요. 장문 일부분은. 근데 표에 모든 것들이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 중국은 몇 퍼센트, 일본은 몇 퍼센트 이렇게 도표가 쭉 돼 있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각국의 수출 현황이라던가 각국의 코로나 대응 뭐 방책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 몇 퍼센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보이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도표가 나올 거라서 장문을 공부하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리서치의 조사에 대한 문장들을 좀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앞으로 대비 특강 매달 진행이 되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뤄볼 계획입니다. 주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주제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 너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이런 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거뒀잖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주제가 정해지고 6배자 정도의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번역이 있습니다. 짧은 식의 번역이 있고요. 긴 지문의 번역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단문 번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번역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장문 같은 경우에는 좀 시사적인 내용들, 그리고 용어 같은 경우도 조금 요즘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얘는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부분이 있어요. 말하기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쓰면서 읽으면서 단어 외우고 제가 별로 사실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단어만 외우고 그리고서 문장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말도 많이 안 해보잖아요. 근데 딱 통역 시험이 생겨버렸어요. 말하기 시험이랑. 그러면 내가 툭 치면 툭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는데 이 난이도 높은 얘기를 말을 해야 하니까 말하기 시험 준비를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통역을 하는데 번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그냥 그대로 통역을, 자료를 이용해서 통역하는 거 하나, 그리고 텍스트를 보고선 통역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말하기를 해야 돼요. 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듣고 말을 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역은 장문이랑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 그다음에 말하기의 제2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도표, 장문에 있는 이 도표를 이용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이 주제는 요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장문을 말하기화 시켰고 번역을 통역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험 유형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거쳐서 접해 보신 분들은 듣기, 독해, 또 통번역, 장문, 말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은 대체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영역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오늘은 첫 번째 걸음마를 떼는 단계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사실상 우리가 장문을 하거나 통번역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나만의 중국어 문장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서바이벌 중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시되어 있는 얘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급 중국어를 구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제되어 있는 중국어 문장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 같은 경우에도, 통역이나 번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실 거예요. 이거를 한국어를 그대로 중국어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절대로 번역하지 말아라. 그럼 콩글리시 돼요. 영어처럼. 그러면 진짜 중국어를 써놔도 중국인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문장으로 써놔요. 왜냐하면 비교적 간단한 회화 같은 경우에는 어순 무시하고 그냥 팍팍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지만 고급 중국어는요, 서면어를 말하건 말을 하건 이게 정제되어 있지 않고 중국어적인 패턴과 구조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이 한국어를 멋있게 중국어로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한국어적인 내용을 중국어에서 중국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서 중국인이 이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중국인의 문장을 많이 접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문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국인들이 말하는 문장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그냥 문제만 풀었지 이 제시되어 있는 지문을 어느 정도 분석하시고 구조적으로 접근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인들은 이런 패턴을 많이 쓰고 이런 구조를 많이 쓰는구나. 이걸 알고 중국인의 구조에 맞춰서 단어만 외워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할 게 문장 분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누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패턴들을 연구해서 그걸 내가 써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무조건 중국어 문장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문장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좀 애석한 게 6급 이렇게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해석을 시키면 주어, 수로, 목적어도 잘 못 나누시고 중국어를 잘 하시는데도 중국의 구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장문을 쓸 때도 조금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말은 잘 하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7급에서 9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번역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구조가 쉬운 문장이 안 나오면 이걸 중국어로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좀 분석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번역 연구라는 건 이제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보통 이런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이런 중국어는 이런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나만의 패턴을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패턴 연구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은 말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내가 구조를 다 알고 중국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익히면 그거를 쓰면 되는데, 말하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툭 치면 툭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많은 문장들을 보고 내 걸로 만들고 익혔다고 해서 손으로 익힌 거는, 머리로 익힌 거는 입으로는 안 나와요. 입으로 되게 많이 말씀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이 중국 문장 있잖아요. 하루에 한 두세 줄짜리라도 이 두세 줄짜리를 한 번에 딩돈도 없이, 멈춤도 없이 그냥 축 한숨에 얘기하는 연습을, 그럼 그렇게 외우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한 달 정도 지나면 툭 쳤을 때 툭 나오는 많은 나만의 문장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3단계 훈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통번역이랑 장문이랑 말하기를 제대로 대체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점점 점층적으로 문장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훈련하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이에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유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짧은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문장 분석하고 패턴 연구하면서 암기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텍스트는요, 6급 정도 듣기나 독해 이 부분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기에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쓰라고 해요. 다 덮어놓고 이 내용을 중국어로 써보라고 하면 구사 안 되실걸요? 단어 자체는 일부러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가 있는 문장인데 6급 문장이에요. 근데 골라왔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 자체를 쭉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직독직해를 해봐서 이게 편하게 잘 되는지 한번 이걸 내가 나중에 중국어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 한 문장씩 자세히 한번 문장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중국어 문장을 분석을 할 때에는 주어, 수로, 목적어, 표현 중심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사물이 양면성이 있는 건 알아요. 그쵸?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중국어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사물이 주어져. 그리고 요를 썼네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야 되니까 요 그리고 량민싱은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일반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받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6살짜리 조카가 이모 이제 왔어요? 라고 하면 이제 왔어? 라고 하면 그래 하는데 이모 이제서야 왔어? 그러면 네가 이제서야 라는 말을 써? 이렇게 놀라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도 그래요. 외국인들이 중국어 문장을 썼는데 그냥 주술목 딱 쓰면은 별로 감흥이 없는데 또, 자, 있지요 이런 거 쓰면 알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볼게요. 너위 시, 그 다음에 호위 부가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득과 실이 있고 화와 복이 있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어로 돼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더 시를 많이 쓰고요. 이게 화가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들어오느냐의 반대말은 이 화가 되는 거죠. 이 두 개 양면성이 있으니까 왕화 이게 주어예요. 얘는 왕왕회 쌍후주안화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간에 전환이 된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 문장이에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잖아.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일, 나쁜 일은 서로 바뀔 수 있잖아. 중국어를 어떻게 쓰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자꾸 한국어로 중국어로 바꾸려는 연습이 아니라 중국어 자체에는요. 이 A라는 성질이 B로 서로 바뀔 수 있을 때 주안화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단 세 줄의 문장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국어를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득과 실, 화와 복은 서로 바뀔 수 있어라는 걸 주안화를 쓰는구나. 왕왕회 쌍우 주안화. 그럼 이게 더, 시, 호, 부처럼 대조, 대구 중국인들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동사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어 문장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국어 문장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그래서 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말을 써요. 그 사용시마,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인주페이프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냥 통으로 왜냐면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처럼 그냥 통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어찌 알겠는가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고어들은 분명히 뒤에 설명을 해줘요. 자, 볼게요. 得到了不一定是好事失去了也不一定是坏事 지금 당장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주어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得到了 했다고 해서 得到了는 좋은 일이래요. 근데 뿌이딩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얻었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은 아니다. 뿌이딩은 4급부터 계속 배우던 건데 사실 여러분이 이걸 중국어를 쓴다고 문장을 장문을 쓰거나 번역을 하거나 할 때 뿌이딩을 쓰시나요? 얻었다고 해서 되게 철학적인 문장이잖아요. 얻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럼 그걸 중국어로 어떻게 쓰냐는 거죠. 得到了不一定是好事 그럼 거꾸로요. 이렇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 얘도 도출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得到了의 반대말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단어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중국어 문장으로 외우라는 거야. 失去了 했다고 해서
반드시 坏事,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모든 문장이 주어수로 목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문장 지금 당장 외우실 수 있어요. 시우가 또요 량민싱이 있대요. 뭐가 있어요? 뜨어랑 시가 있고요. 후어랑 부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서로 왕왕회해놓고 시향후 주안화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이걸 외워요. 그쵸? 사용 시마 인지페이프 같은 경우는 못 외운다 쳐도 得到了 했다고 해서 不一定是好事 실수를 했다고 해서 也不一定是坏事 벌써 문장 외웠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 자체를 여러분 이거 쉬운 문장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가 맨종이에 이 문장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문장을 중국어로 많이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중국어 흐름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자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제를 가지고 장문을 써도 지금 이 짧은 문장을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장이 그대로 장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쵸? 여기 보시면 要调整好心态 이 문장도 굉장히 괜찮은 표현이 뭐냐면 마음의 상태를 조정한대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콩글리시나 그런 느낌의 번역이 되겠죠? 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라는 걸 중국어로 어떻게 쓰지? 이거구나. 사실 여러분 이게 중국어를 많이 봐야지 여러분이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심리적 상태를 진짜 조정이라는 말을 써요. 중국 사람들이 调整 신타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마인드 그 하오는 준비 하오처럼요. 조정을 잘해라라고 하는 결과 보어거든요. 그래서 调整好 신타이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调整 신타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아, 调整 신타이라는 말을 중국인들이 잘 쓰는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었구나 라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단란미도의 더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단란은 태연하게, 침착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득과 실을 맞서라, 맞대응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는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앞으로는 짧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요. 한국어를 중국어로 이제 제가 일부러 한국어를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어를 딱 적어놓으면 사물은 모두 양면성이 있어. 아, 이게 한국어 자체가 주어랑 부사랑 목적어랑 수어가 있으니까 시우 또有 两面性.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중국어를 봤기 때문에 이 문장이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득과 실, 드위시 벌써 몇 번째예요. 그죠? 화와 복은 이렇게 때때로 그죠? 왕왕회 해놓고 샹후 좌화 됐잖아요. 끝난 거예요. 간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한국어를 중국어로 자꾸 번역하는 연습하거나 하지 마시고 중국어 문장 자체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구조를 많이 이렇게 분석해서 주어수로 나누고 표현적으로 분석해서 하루에 이렇게 두세 줄짜리만 한 달을 한 달 30일 내내 공부 안 하더라도 15일, 20일만 공부하더라도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시험 현장 가서 툭 치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연습 안 하고 문제집만 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번역이나 말하기나 쓰기 같은 경우에 이런 내공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시면 이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세옹이 말을 잃어버린 것이 복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외워서 쓰시면 되죠. 얻었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이 아니고 잃었다고 해서 꼭 나쁜 일도 아니다. 얻었다고 해서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서 중국어 문장 안 배우고 봤다고 쳐요. 그럼 이거 안 생각난단 말이에요. 꼭 뭐뭐한 것은 아니다. 꼭 뭐뭐한 것은 아니다. 부사 이거 봤고요. 얻은 거, 得到了. 잃은 거, 失去了. 좋은 거, 好事. 나쁜 거, 坏事. 얻었다고 해서 得到了是好事인데 不一定 넣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습을 하라는 거죠. 正如 마치 뭐뭐와 같이 在用是마 했는데 因之谓符하냐 得到了不一定是好事失去了也不一定是坏事 가는 거예요. 오늘 쉬운 문장 이거 근데 사실 그렇게 쉬운 문장도 아니에요. 이게 시작인 거죠. 이런 문장들부터 해서 쭉 접근을 해서 난이도를 높여가시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마음가짐을 잘 조절해서 일부러 풀어서 썼어요. 네, 시험에도 사실은 조금 중국어를 최대한 풀어서 한국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태어나게 득과 실을 마주해야 된다. 할 수 있죠. 要调整好心态 그쵸? 단란, 밀도의 得失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사실상 통번역을 전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요. 이게 중국인들과 많이 대화한다고 장문 통번역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어 자체의 분석과 한국어와 같이 보면서 내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갈게요. 처음에 우리가 중국 문장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주어, 수로, 목적어랑 구조적인 분석들, 대조나 대꾸 같은 거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집에 보면 해석이 꼭 옆에 써 있잖아요. 6급 문제집 하나 꺼내다가 5급 문제집 하나 꺼내다가 연습하셔도 돼요. 해석이 써 있는 걸 보고 한국어만 보고 다시 중국어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국어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면 한국어 문장을 보면서 중국어로 써보고, 마지막에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말하기 시험 때문에. 그쵸? 그래서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끔 이 문장이요. 안 쉬고 슈도요 량면신 근데 무턱대고 외우면 안 외워져요. 이미 우리가 분석이 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내용이 들어와서 외워지기 쉬울 거예요. 벌써 다 외웠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멈추지 않고 쭉 하는 거야. 슈도요 량면신 더위시가 있고 호위부가 있고 왕왕회의 샹우 주황화 如果中国사용是嘛音质非夫는 여러분이 모른다 쳐도 得到了不一定是好事失去了也不一定是坏事 그래서 要调整好心态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벌써 머릿속에 숙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서 큰 소리로 10번 읽으시고요. 보지 않고 10번 이상 완기하고요. 주저하지 않고 한 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통번역을 대학원도 졸업을 했고요. 통번역사 생활도 조금 장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체에서 통번역을 공부하고 현지에서 공부하지 않는 선상에서는 지금 채택하는 방법이 통번역 쓰기 말하기에 가장 고급이요. 고급 어휘를 구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첫 시간이라서 비교적 평이하고 그래도 시험에 나올 뻔찍한 문장을 골라왔어요. 다음 회가 거듭될수록, 대비 특강이 거듭될수록 정말 난이도 높은 다양한 사회 전반에 있는 문장들을 많이 갖고 와서 같이 분석해보고 역으로 번역해보고 암기해보는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라도 이런 짧은 문장들을 선택해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한 2~3편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은 7급에서 9급이 지금 상용화 단계에서 매달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올 한 해는 몇 개월 동안은 내가 기초를 다져가면서 이 7급, 9급에 본격적으로 내가 응시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정말 이 영역은 하루아침에 한두 달 동안에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장문 통번역 말하기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진짜로 시험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의 자양문으로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